체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으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단순히 가슴이 아픈 병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인 응급 상황이에요. 만큼 강력한 예방은 없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식습관 관리도 소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온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식은땀과 함께 숨이 차오르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근경색, 즉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상태였어요. 환자분처럼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분들은 평소 아무 증상이 없어도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오늘은 이런 무서운 질환,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협심증과의 차이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죠. 그런데 정작 이 심장도 스스로 피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에요. 문제는 이 관상동맥에 시간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 찌꺼기, 즉 플라크가 조금씩 쌓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플라크가 어느 순간 혈관벽을 자극하거나 미세한 출혈을 일으키면 그 부위에 피떡, 즉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에 피가 가지 못하면 심장 근육이 바로 손상되고 괴사가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이에요. 심근경색은 단순히 가슴이 아픈 병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인 응급 상황이에요. 발생 순간부터 심장세포가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응급실로 이송받아 치료를 시작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라면 협심증은 그보다 한 단계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잠시 동안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해 허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잠깐 숨이 차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대개 통증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통증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해요. 그럼 심근경색과 협심증에서 각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강한 흉통, 통증이 목이나 턱, 그리고 왼팔에 이렇게 뻗치는 듯한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 약 2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시술이 이루어지면 심장 근육의 손상을 거의 0%에 가까이 막을 수 있고 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손상도 30%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때문에 의료진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빠른 응급치료를 강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체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심근경색은 시간이 곧 심장세포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응급실을 찾는 게 생명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협심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좀 다르죠. 먼저 안정형 협심증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말 그대로 비교적 예측 가능한 흉통이에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추운 날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조이는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쉬면 2-3분 안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먹으면 통증이 빠르게 없어지는 특징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심장이 갑자기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했는데 좁아진 혈관이 그걸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피가 부족해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불안전 협심증은 이름부터 느낌이 좀 다르죠. 말 그대로 예측이 어렵고 위험도가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활동에서도 갑자기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갑자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또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지며 심지어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는 이미 혈관벽이 불안정해서 언제든 터지거나 혈전이 생겨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적은 활동에도 가슴이 조이거나 쉬고 있는데도 아픈 느낌이 든다면 조금 쉬면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심근경색부터 살펴볼게요. 심근경색은 정말 몇 분, 몇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질환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조이거나 통증이 생겼을 때 일단 가까운 동네 병원부터 가볼까 하고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119를 호출해서 심장 시술이 가능한 2차나 3차 병원, 대학병원이나 심혈관 센터 등으로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면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PCI,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돼요. 이 시술은 동네 의원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제로 이를 잘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논문에서는 약 2만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분석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는 S2C, 즉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의사를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C2B, 즉 의사를 만난 뒤 실제로 혈관 시술이 시작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결과를 보면 의사를 만난 뒤 시술이 걸린 시간이 90분 이내였던 그룹이 90분 이상으로 걸린 그룹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증상이 생기고 빨리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시술까지의 시간이 90분 이내로 단축되는 것이 생사를 좌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1차 의원에 방문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단이 지연되고 이송 시간이 길어지면 90분 안에 시술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가슴 통증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를 호출해서 심장 시술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협심증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먼저 불안정 협심증은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질환이에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특징적인 증상, 즉 쉬고 있어도 흉통이 생기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때도 119를 통해 심장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 후 검사를 통해 스텐트를 삽입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할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반면 안정형 협심증은 평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실로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을 방문해서 운동 유발 검사나 약물 유발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스텐트를 삽입하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심근경색이나 불안정 협심증처럼 응급 상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지체 없이 119를 통해 큰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안정형 협심증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치료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관리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심근경색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텐트만 넣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치료 후 재발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특히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약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스타틴과 아스피린이에요. 스타틴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혈관벽에 플라크가 다시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아스피린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LDL을 낮추는 것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현재 대부분의 치료 지침에서도 심근경색 환자는 LDL 수치를 50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제 다 나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약을 자의적으로 중단하거나 약이 다 떨어졌는데 그냥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특히 스타틴과 아스피린은 평생 복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면 초반에는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답트라고 해서 항혈소판제를 두 가지 함께 복용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기간만 먹으면 끝이라고 오해하시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항혈소판제를 두 가지 함께 먹고 그 이후에는 아스피린 한 가지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약이 다 떨어졌다고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약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진료를 받고 처방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명 의학 저널인 자마에 실린 연구인데요. 여기에는 일반 스텐트가 아니라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코팅된 스텐트 DES를 사용한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항혈소판제를 중단한 경우 중단하지 않은 환자보다 스텐트 안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약 90배나 높아진다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결과죠. 따라서 약을 다 먹었다고 멈추거나 스스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되고 꼭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처방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결국 그 뿌리는 같아요. 두 질환 모두 근본 원인은 바로 동맥경화, 즉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찌꺼기가 쌓이고 이게 점점 단단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협심증이 생기거나 완전히 차단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질환들은 모두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끊는 것만큼 강력한 예방은 없습니다. 흡연은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혈전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어요. 참고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각각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 질환들이 어떻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합병증을 만드는지 더 알고 싶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병원 밖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홈케어 방법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혈당, 체중 매일 기록하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가정용 혈압계나 자가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매일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해보세요. 만약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 조절이나 치료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일기 쓰기. 요즘 스마트폰 헬스 앱에 대부분의 음식 영양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무심코 먹던 간식이나 야식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운동 루틴 고정하기. 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기 전에 바로 나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수월해요. 걸음수나 소모 칼로리도 앱에서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수면이 방해받아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생기기 쉬워요. 혈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사소한 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부터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예방과 홈케어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심근경색은 분명히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만 충분히 잘해도 예방할 수 있고 재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심장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